자, 여기 4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아주 뼈대 굵은 통신장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은 통신장비가 아니에요. 이 회사의 통신장비 제조 매출 비중이 단 1.6%에 불과합니다. 지금부터 이 믿기지 않는 숫자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여러분, 삼지전자 하면 딱 어떤 사업이 떠오르시나요? 아마 대부분 40년이나 됐으니까 당연히 통신장비 만드는 회사 아니야? 하실 거예요. 이름부터 전자가 딱 붙어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차트를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집니다. 보세요. 전체 매출의 무려 84.4%가 유통사업에서 나옵니다. 우리가 알던 통신장비 제조는 고작 1.6%고요.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이 회사의 진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회사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진짜 돈은 어디서 버는지, 또 그 돈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, 그리고 왜 시장에선 죗값을 못 받고 있는지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, 하나의 회사, 두 개의 얼굴입니다. 삼지전자를 비유하자면 마치 데이터 고속도로에 없어서는 안 될 톨게이트를 짓는 건설사 같기도 하고요. 동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IT 부품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 같기도 해요. 한 회사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이 있는 거죠. 이 회사의 시작은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. 그러다 1997년에 LG U+에 중계기를 납품하면서 통신업계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, 2년 뒤인 1999년엔 코스닥 상장했죠. 그렇게 쭉 통신이라는 한 우물만 파는가 싶었는데 2012년부터 갑자기 배터리 사업에 뛰어듭니다. 이때부터 조용히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삼지전자입니다. 현재 이 회사는 아주 단단한 세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회사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무선통신,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 에너지 솔루션,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막대한 현금 창출원, 바로 전자부품 유통입니다. 자, 이제 2부입니다. 이 회사의 진짜 돈 버는 기계, 그 심장부를 들여다볼 시간인데요.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무려 4조 2,900억 원. 이 숫자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는 지금까지 통신장비 회사라는 껍데기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.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었죠. 그 주인공이 바로 자회사 SAMT. 이 자회사를 알아야 비로소 삼지전자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 구조가 정말 재밌는데요. 딱 우리 몸 같아요. 삼지전자 본사가 미래 기술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면, 자회사는 매년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펌프질해주는 강력한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. 회사 스스로가 실적 발표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. 성장의 핵심 이유가 뭐냐? 바로 IT 관련 유통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. 딱 못을 박았죠.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. 자,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. 그렇게 심장이 열심히 뿜어낸 막대한 현금, 이 돈을 가지고 두뇌는 과연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미래의 가장 치열한 두 개의 전쟁터입니다. 첫 번째 전쟁터, 바로 6G 시장입니다. 이게 기술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신호가 멀리 못 가요. 직진성만 강해져서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중계기를 골목마다, 건널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전쟁터는 에너지입니다.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인 건 다들 아시죠? 이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려면 쓰고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. 물론 이 전쟁터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명과 암이 뚜렷하죠. 통신 쪽은 LG U+라는 30년 파트너 덕분에 점유율이 70%나 되지만 바로 그게 약점이에요. 한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. 에너지 사업은 BMS나 인버터 같은 핵심 기술을 직접 가졌다는 건 강점이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측면,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어다주는 유통사업이 있다는 건 분명 강점인데, 이게 또 역설적으로 지주사 할인이라는 족쇄가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엄마인 삼지전자보다 아들인 샘트가 돈을 훨씬 잘 버니까 시장에서는 엄마의 기술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. 이런 명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의 주가는 잘못 매겨졌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? 이 저평가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. 2023년에 순이익이 323억 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25년 예상 순이익이 1183억 원입니다. 불과 2년 만에 이익이 거의 4배 가까이 폭증하는 거예요. 엄청난 성장세죠.
이렇게 번 돈을 회사 혼자 다 갖는 것도 아니에요. 주주들한테 꼬박꼬박 배당도 하죠. 2025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3.8%거든요. 요즘 은행 예금 금리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매력적인 숫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싼지 보여주는 지표를 볼게요. 먼저 PER.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그냥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본전 뽑는데 몇 년 걸리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삼지전자의 PER이 고작 5.61년입니다. 지금처럼만 돈 벌면 5년 반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한다는 얘기죠. 보통 동종업계 평균이 10년을 훌쩍 넘는데 이건 뭐 거의 반값 세일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. PBR은 더 쉬워요. 이건 만약에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해서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치웠을 때 나한테 최소 얼마가 돌아오나 이걸 보는 겁니다. 1.0이면 딱 본전치기고요. 삼지전자의 PBR은 0.8배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100만 원짜리 자산을 80만 원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무려 20%나 할인된 가격에 회사의 자산을 사는 셈이니 그 자체로 든든한 안전판이 되어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5부입니다. 이렇게 싸고 좋아 보이는데 그럼 위험은 전혀 없을까요? 세상에 그런 건 없죠.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는 뭔지,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예요. 환율, 그리고 특정 고객사와 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. 그런데 회사가 이걸 막아내는 방식이 꽤 똑똑합니다. 먼저 환율. 부품을 달러로 사오니까 환율이 오르면 손해잖아요. 그런데 동시에 반도체는 달러로 팔아요. 그럼 거기선 이익이 나겠죠? 이 둘이 서로 상쇄되면서 환율 위험이 자연스럽게 막아집니다. 이걸 자연적 환해지라고 하죠. 그리고 한쪽에 쏠린 사업 구조는 유통에서 번 막대한 돈을 고성장하는 에너지 사업에 계속 쏟아부으면서 미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. 정리해볼까요? 삼지전자는요, PER, PBR 같은 지표가 말해주는 저평가 가치주라는 단단한 성벽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성벽 안에서는 통신과 에너지라는 고성장주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. 정말 보기 드문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